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BRC20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계속 공부 중이다 보니까 BRC20에 대해서 약간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분석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성공 확률을 좀 높여주고자 하는 그런 분석 내용이지, 뭐 개발자의 뭐 컨퍼런스 내용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와는 좀 괴리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참고해 두시면서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이제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탑 BRC20 토큰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요즘 BRC20이 2023년도 2월 달 때부터 좀 분위기를 잡더니 비트코인을 끄집어 올려준 계기에 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굴 회사들에 따른 반감기 이후에 따른 고민거리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또 출구 전략으로도 또 활용되기도 했었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BRC20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그 성장통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주었던 측면 중에 하나는 이 안에 있었던 BRC20 애들이 시가총액이 점차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성장하면서 BRC20도 같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반대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반감기 이후가 되었을 때 비트코인 에버리지 마이닝 코스트 비용이 어느 정도 좀 많이 퀀텀 점프하게 될 것인데, 그 형태도 분명히 BRC20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것이다. 수수료 부분으로 해결을 해줄 것이다에 따른 기대감이 남아져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BRC20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측면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자,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지 혼자서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최근 동향을 본다고 하면 어떠한 동향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자,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올라가긴 할 거지만 이더리움이 지금 상태로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약간씩 스프레드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죠. 그런 형태는 아무래도 이제 BRC20에 따른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ERC20 비중이 약간은 소외받고,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은 이더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프로젝트 부분에 있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돈이 생각보다 많이 못 가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요.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게 되면 요즘 테더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테더 쪽에 있는 자금만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요즘 테더가 국채로도 쏠쏠하게 이자 받아가면서 자금도 많이 축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좀 사모으고 있죠. 그러면서 USDC 쪽의 동향은 어떠하냐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쪽은 반대로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 USD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지금에 있는 이 12월,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은 조금 멀리 조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업로드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지금 12월 달 추이에 들어오고 나서 대부분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좋았던 이유는 불장일 때를 한번 보십시오. 통상 불장일 때 기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21년도 기반 때는 어땠을까요? 네,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성장을 하는 모션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지만 대부분 21년도 때 좀 많이 성장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의 불장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자, 테더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가 보여주어야 되냐, 이렇게 성장하고 더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1년 단위로 쪼개서 본다라고 해도 1년 단위로 쪼개서 보면 안 되겠다. 자, 19년도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나머지 이제 또 코인을 사고 또 여기에서 자금을 또 받고 또 사고 이게 이제 선순환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근데 다소 아쉬운 건 무엇이냐? 돈의 자원이 생각보다 좀 덜하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는 전체 거래소 비중이 좀 많이 못 늘었다라는 측면과 또 다른 것은 정말 부장이었다고 하면 전체 알트코인을 살려고 하는 대상도 충분히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은 이 지갑 잔액 추이도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어찌 보면 바이낸스는 뭐 그렇다고 쳐도 나머지에 있는 이 5위권에서 못해도 여기 15위권 안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게 좀 아쉬웠다. 이 말의 의미는 전체에 있는 시대가 들어오는 양이 생각보다 좀 적으면서 나머지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USDC나 트루 USD에 있는 비중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기존에 대기 자금이 있었던 애들이 이때쯤에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좀 빠졌고 테더는 계속 유입이 되는 속도가 좀 나와 주었는데 그런 점이 테더 혼자서 이 자금을 계속해서 끄집어 올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기존에 원래 이제 나눠먹기가 17, 18 시즌에는 나눠먹기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눠먹기가 한 3, 4개, 5개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면 이제 넷펌핑이 생각보다 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약간 좀 비트코인 대비보다 다른 길로 조금은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더 자금이 일시적으로 펌핑이 나온다고 해도 옛날 대비보다 좀 덜 할 수 있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BRC20 애들 쪽에 자금이 다 빨려버리면 나머지 ERC20 쪽에 있는 자금이 생각보다 부족해지거나 또는 이쪽에도 소속이 안 되어져 있는 나머지 있는 코인들도 생각보다는 덜 갈 수가 있겠죠. 그 대신 특징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뭐 디파이나 NFT의 특징적인 코인들은 당연히 그쪽에 있는 자금은 몰리게 되어져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오로지 비트코인 부분이 안정적이고 워낙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친다라고 해도 오로지 비트코인을 이제 팔고 싶지 않는 성향도 같이 곁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면 또 지루하니까 나머지 이런 쪽에 마켓에 좀 건들면서 이제 그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좀 이 안에서도 충분히 위험도는 없지만 이 안에서도 무언가는 또 빛나는 몇 가지가 또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단지 이제 얼마나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시드 물량이 다소 부족하게 들어오니까 그게 비트코인이 다 빨아가고 있고 BRC20이 다 빨아가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가는 측면은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나머지 거는 왜 올라갔냐? 뭐 아발란체 솔라나는 어떻게 올라간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예, 물어보실 수 있을까봐 요거 이제 적어 놓는 겁니다. 네, 선물 부분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주었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마켓도 다 좋아져야 우리가 원했던 진짜 좀 이상적인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인데 과연 그 시점이 언제가 올 것인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고 앞으로의 키포인트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USDC보다는 오히려 테더가 이제 주인공 마켓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BTC와 이더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금 뺏기 싸움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적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봤고 이게 한동안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 이런 점도 이제 나머지 투자를 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뭐 각자 생각은 다 존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오딜러스 프로토콜 사용량이 온체인 트랜잭션 수의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네트워크 트랜잭션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채굴 수수료도 급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 반감기 부분도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싫더라도 얘를 어거지로 띄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뭐 그걸 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이 좀 더 나와서 채굴 회사들도 먹을 것을 좀 챙겨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몇 가지가 좀 많이 보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 지금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보았고, 다른 의견, 꼭 다른 의견 또는 뭐 비슷한 의견, 또 아니면 추가적인 보충 의견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